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총아 블록체인과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국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블록체인 경제 강성호 인사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과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라는 주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세 분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 실제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차례로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먼저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핑아이 대표 김경입니다. 저희는 NFT를 창작자와 소비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전시 구독 플랫폼인 엔돌핀 서비스를 작년에 국가과제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오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폐공사와 함께 국내 최초로 금 NFT 그리고 신뢰 보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동화를 NFT로 발행을 하고 있는 참 특수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양성숙 작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양승숙입니다. 저는 대나무의 비밀을 비롯해서 52종의 동화책을 출간한 작가인데요. 대나무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수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해서 사람들이 읽고 있고요. 또 꿀벌의 비밀 같은 경우에는 EBS에 방영이 돼서 아이들한테 또 읽혔습니다. 제가 쓴 동화 중에 한 15종은 중국에 저작권이 수출이 되고 또 4종은 베트남에 수출이 되고 대만에도 저작권이 수출이 되고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또 특이한 분들을 모셨죠. 이어서 그 미아라는 IP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핑거랩스의 남기태 실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4번. FSN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로 있는 핑거랩스에서 사업개발실장으로 하고 있는 남기태라고 합니다. 핑거랩스는 선미아 클럽이라는 국내 대표 NFT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자체적인 마켓플레이스인 엑스클루시브 그리고 NFT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에 특화가 되어 있는 페이버렛이라는 지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웹3 진출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함께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그 출연진들을 소개를 마치고요. 시청자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체 불가능 토큰 NFT 모건 스탠리 분석에 의하면 시장 규모가 작년도에 460억 달러, 2026년도에는 자그마치 1200억 달러로 규모가 급성장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인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의 인앱에서 구매가 40% 정도가 NFT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대체 불가능 토큰 NFT가 우리 주변에서 아까 우리 동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 사용되고 있고, 그럼 이러한 대한민국의 NFT가 외국에까지 과연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를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들에게 그 시청을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아이템 중 하나인 NFT 프로젝트가 우리들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다. 그러면 세 분 출연자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젖어들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NFT가 어떻게 무엇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범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비하인드 NFT 시장을 선도한다는 아주 큰 포부를 갖고 있는 우리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핑아이가 그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스케일 기업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 NFT 플러스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 벤처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중기부 주관 글로벌 스케일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로부터 인정받은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중소벤처부의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젝트는 21년도 저희가 스타트업을 처음 설립했을 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AI랑 연동된 메타버스로 저희가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회사로서 어떤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작년에 과기정통부에 저희가 NFT와 연계된 메타버스 갤러리라는 걸 처음으로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나이파 주관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바르셀로나까지 저희 직원들과 함께 부스를 운영하러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동아일보하는 이집트 유물전을 네, 그렇죠. NFT화해서 메타버스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바르셀로나에 갈 때 저희 국내에 있는 동양화 작가들이나 또는 우리 문화재 이러한 것들을 NFT화해서 그 디지털 아트로 움직이는 특히 작가의 스토리를 담았던 그런 NFT를 만들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 그때 같이 갔던 변리사 시험 봤던 친구들도 저희 회사에 계속 남아서 지금 일을 할 정도로 좋은 인재들이 저희가 몰려들고 있는 거는 저희가 NFT와 연계된 메타버스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거가 저희가 이더리움, 폴리건, 그리고 클레이턴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와 솔라나 이 5개 메인넷을 글로벌하게 다 지원하는 메타버스 갤러리로서는 아마 글로벌하게도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 실제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 특히 저는 그림뿐만 아니라 양 작가님처럼 글을 NFT화 한다거나 또는 융합한 컨텐츠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건축가 협회들과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는데 건축가들이 만들어내는 아트웍 그리고 동아일보의 뮤지컬 콩쿠르 대회 이런 데서 나오는 다양한 IP 그리고 최근에는 영어 교재에 대해서도 이 교재를 NFT화해서 실제 저희가 챗GPT와 연계해서 교재를 NFT하고 그다음 2차 창작까지 지방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나 어머니들도 또 교재를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오프 융합 메타버스, 학습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이번에 수주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네. 그 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아이템, 네.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그러면 인공지능까지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3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29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그마치 몇 년 사이에 10배가 성장을 했어요? 2년하고 지금 3개월 차인데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요즘 뭐 2030 네. 젊은 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장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정말 저를 제외하고 30대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MZ세들 20대 후반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특히 CEO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창업을 꿈을 가진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아주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인원들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핑아이와 같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경제를 정말 그 지식산업 경제, 4차 산업혁명 경제 속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어떤 새로운 동기를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어서 김 대표님, 네. 한국조폐공사하고 그 NFT 전시구독 서비스 사업도 지금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전시 구독이 아니라 금 NFT와 그다음 신뢰 보증 네. 시스템입니다. 네. 작년에 시범 서비스로 신뢰 보증 시스템.
그러니까 NFT가 위변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신뢰를 보증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민간 기업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우리나라에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신분증을 만들어내고 여권을 만드는 조폐공사 같은 공공기관, 신뢰를 보증하는 기관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지만 조폐공사도 같이 컨소를 해서 과기정통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럼 이게 주관이 조폐공사입니까? 모핑아입니까? 주관은 조폐공사가 60%, 저희가 60%? 40% 해서 네.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운영을 시범사업을 오픈을 했고요. 금 NFT는 일종의 어찌 보면 금을 가지고 STO를 한다라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폐공사가 우리 금바 같은 거 실제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있는 곳이고 보관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일반화 대중화를 NFT를 통해서 특히 QR코드나 바코드 같은 거는 위변조가 되기 쉬워서 금으로 그렇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NFT로 민팅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저희가 파트너 계약이 되어서 실제 금 NFT 14,990원짜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게 만들어서 일반화 대중화하고 금 NFT를 선물을 받으면 실제 조폐공사가 한 10개 정도에서 1g만 모아도 실물 금으로 또는 금으로 바꿔주는 걸 조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그러면은 같이 요것이 그 운영합니다. 네. 조폐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 비록 주식회사지만 사실상 그 음, 국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화폐를 찍는 이제 그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조폐공사가 60% 우리 그 모핑가의 40% 시범 사업이면 그 나중에 시범 사업이 결과가 전국화 아니면 외국 진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조폐공사도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스타트업인 저희가 그렇죠. 네,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 글로벌을 바로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조폐공사와 함께 글로벌 진출은 저희가 아니 조금 우선 더 이제 국내는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국내는 조폐공사가 훨씬 더 우리 이 스타트업 브랜드보다 훨씬 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조폐공사를 메인으로 해서 지금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2차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고도화 사업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폐공사는 약간 우리는 이 신뢰 보증이라는 게 여러 NFT 마켓플레이스 저희 회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 가지고 와서 신뢰를 보증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까 전시 구독이나 이런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B2B 네. 기업 고객들과 협회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 협회 보증 인증하는 거를 저희가 조폐공사 플랫폼으로 연동하는 작업을 같이 예,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동화를 가지고 NFT 그 웹 3.0과 연결하는 그 진짜 좀 핫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양승숙 작가님, 양 작가님. 동화 작가가 어떻게 해서 NFT 웹 3.0 작가로까지 이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까? 제가 코딩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도 했지만, 네, NFT가 그림으로 NFT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요. 네. NFT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NFT를 공부하다 보니 창작 활동을 하는데 NFT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네. 네네. 그래서 NFT를 공부하고 NFT를 그림 동화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오픈시에도 올려보고 또 코딩으로 1,000개, 뭐 3,000개 이 정도 발행해서 주변 사람들하고도 에어드랍을 하면서 NFT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참 독특한 부분인데 이런 분야들이 많이 확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그 양 작가님, 네. 동화 작가에서 NFT 작가, 웹 3.0 작가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글작거로 출발을 했지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지금 NF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작가들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창작의 영역이 확대된다고 보고 말 그대로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스타일 창작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림 작가도 글작가, 챗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글작가로 태어날 수 있고 또 영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지금 웹3 작가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글이 분리됐었는데 그걸 그렇죠. 한 번에 할 수 있다. 네,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작가에 도전할 수가 있죠. 일반인들도 그림을 항유하고 글을 많이 항유했던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챗 GPT나 그렇죠. 미드저니 등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창작 활동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양 작가님 계속해서 네, 벌써 그 뭐 몇 개 작품을 NFT로 발행까지 해서 그렇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죠. 네. 예. 제가 처음 NFT를 발행했던 건 이 동화책에 이 얼굴이라는 얼굴에 눈, 코, 입, 귀를 활용해서 NFT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NFT는 제가 창작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작 교실에 들어올 때 지불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예, 식으로 NF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NFT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 NF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죠. 왜냐하면 얼마에 판매됩니까? 고가라고 하니까. 100만 원? 아, 예? 네네. 그게 일반인이 아까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은 더 고가에 판매되고 있겠지만 저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글 그림 창작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가 지금 엄청 핫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무료로 에어드랍도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그만큼을 이게 없으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럼 양 작가님 또 이미 발행한 NFT 동화 말고 또 새로 론칭을 하려고 하는 작품이 또 있다고 하죠? 네네. 바로 좀 바쁘시네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글을 참조한 건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글그림 창작을 10명 정도 하고 같이 했어요. 아, 10명이? 네네. 예.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작품을 그냥 동화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자기 사업의 브랜드 또 캐릭터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거죠. 네. NFT로도 발행을 해서 각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그 고객들한테 NFT를 그렇죠. 에어드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 그대로 구독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막연하게 최고로 하면은 상대방의 그 구독자가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NFT를 발행하면은 특정화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맞습니다. 예. 바로 나의 고객을 자기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다음 후속 작품을 아니면 후속 제품을 후속 상품을 선보일 수도 있고 네. 이러면서 그 어떤 양성숙 플랫폼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작가의 플랫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 작가님 현재 전국에 동화 작가가 몇 명이나 되죠? 글쎄요. 한국의 동화 작가가 많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동화 작가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주로 그러면 네네. 그 우리 동화 작가에서 출발을 해서 NFT 웹 3.0 작가까지 그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네. 탈바꿈을 했는데 다른 동화 작가들에게도 그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동화 작가가 되기가 힘들죠. 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관문도 많고 또 출판사에 픽을 받아야지 작가로 등단할 수도 있고 이런데요. 기존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또 교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은 어떤 비브랜드의 사람이 오더라도 다 위탁 판매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해서
출간을 한다고 하면 작가로 활동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NFT화 한다면 네, 예, 예. 판로가 그렇죠. 기존의 그렇죠.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판매할 수 있는 기회와 그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네. 서점에서는 막연하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NFT를 발행하면은 그만큼 빠르게 그렇죠. 소비자와 소통이 되고 그렇죠. 자기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렇죠. 알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작품이 어느 분한테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자기 작품을 자식처럼 맞습니다. 자식처럼 창작한 자기 작품이 어디에 가서 어떤 이쁨을 받고 또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알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네. 주도적으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양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웹3 NFT에 연결을 한다면 새롭게 지식산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다른 데로 옮겨서 미아를 IP로 활용을 해서 그 다양한 NF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핀거랩스의 남기태 실장님, 좀 오래 기다렸죠. 괜찮습니다. 현재 그 핀거랩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보통 핑거랩스를 보통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선미아 클럽이라는 선미아 NFT로 클럽. 네, 먼저 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미아 클럽은 미아라는 저희 IP의 확장을 통해서 이 여정과 스토리에 커뮤니티 홀더들과 함께 이제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고 팬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아라는 자체 IP를 통해서 뭐 이마트24와 함께 와인을 만드는데 미아가 모델이 된다라든지 미아가 모델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네. 미아가 모델이 되어서 신용카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뭐 포커스 카페인이라는 실제 F&B 프로덕트에도 미아가 IP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메타버스에서도 미아가 자체 NFT 그리고 IP로서 여러 영역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선미아 클럽은 IP적 확장만 하시나요? 지금 저 영상에 나오시는 저 화면이 네, 맞습니다. 저건 이제 저희가 미아라는 IP를 예. 다른 기업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예, 이제 예, 저희는 그 지마켓이라는 기업과 예. 또 스마일 미아라는 NFT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 사진이 좀 사극적인 냄새가 나네요. 네, 이제 저희가 NFT를 어떤 컨셉으로 해서 저렇게 그림을 NFT를 그렸습니까? 저희가 단순히 NFT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커뮤니티 홀더들한테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돈을 받고 예. 파는 이런 수익 모델만 구축을 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NFT를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이 기업들 그리고 이 IP를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 그리고 팬덤을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미아 클럽 같은 경우에도 2차 창작을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성의 미아라고 부르는 총 3가지의 행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카, 언더시티, 아웃로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테카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시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기계도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아가 기계처럼 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컨셉을 부여한 게 좀 이성과 효율을 중요시해서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커뮤니티로 또 하나로 구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언더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실제 NFT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피지컬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들끼리 모여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영화를 또 같이 또 보러 가는 커뮤니티를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로우라는 것은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좀 아웃고잉 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빌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 자체적으로 뭐 농구 팀이 만들어진다라든지 혹은 클라이밍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NFT를 하시는 웹3에 계시는 다양한 홀더분들과의 뭐 체육대회를 만들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단순히 수익성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화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또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영역에서 또 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 작가님이 계시고 우리 플랫폼 또 플랫폼이 네, 있는데 저희는 일반과 대중화를 예. 위한 네, 우리 플랫폼입니다. 전통적으로 네. 따지면은 시장이 있고 거기서 입점을 해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NFT 발행도 결과적으로는 작가 그리고 기업 플랫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럼 이게 3자 간의 연계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김경민 모핑아이 대표님. 네. 그럼 이제 그 크리에이터 그리고 홀더 기업 고객 연결 아이템 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반응이 있는지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NFT 플랫폼을 21년도 11월에 이제 국내 최초로 아마 오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명칭이 뭐죠? 이브아이 NFT.com입니다. 아, 이브아이? 네네. 예. 그래서 누구나 아담과 이브처럼 네. 창작을 할 수 있고 많은 아까 우리 양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작품 크리에이터들은 자기의 작품 자식이라고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약간 저는 글로벌로 갈 수 있게 그때도 네. 이미 이더리움과 폴리건 그리고 네. 국내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클레이튼으로 클립 파트너까지 선정이 되면서 오픈을 하고 한 1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양 작가님 같은 신진 작가 그리고 원로 작가 그리고 뭐 도자기 이런 다양한 것 저희는 실물과 연계된 것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일반인들은 하고 싶지만 내가 되게 유명인이 아니면 아까 우리 선미학 클럽처럼 되게 유명인들이 이제 해주는 데가 되게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접속하기가 되게 어려우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또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저희 플랫폼을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바이 NFT를 오픈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2차 창작이라는 거가 말은 쉽지만 우리 양 작가님처럼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분들은 쉽지만 일반인들, 크리에이터들은 또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2차 창작 그리고 조금 내 플랫폼을 갖다 놓으면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이 NFT 홀더들이 NFT를 샀는데 지갑에만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에만 들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거를 저희 엔돌핀이라는 네. 엔돌핀이 팍팍 도는데 NFT와 네, 돌핀의 그 이제 해서 같이 만든 저희 전시 구독 플랫폼인데 그거를 가기부에 제안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홀더들만 좋은 사실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벌었지만 사신 분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직 팔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를 향유하게 하거나 자랑은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엔돌핀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홀더들도 월세를 받듯이 따박따박 저희가 팔지 않더라도 전시 구독 플랫폼에서 저희가 이제 전시료 신청해 놓은 걸 받을 수 있고 일반인들은 아까 그림을 사서 내가 AI로 글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글을 사서 그림이나 음악과 융합할 수 있는 이런 2차 창작을 통해서 또 NFT를 민팅해서 또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그 전시 구독 플랫폼으로 엔돌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거를 광고 플랫폼으로 좀 써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또는 그런 신진 작가나 어려운 분들을 그냥 문체부도 그런데 이렇게 월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작가들을 좀 키우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ESG 경영 차원의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오히려 B2B 요즘 비즈니스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건축가 협회나 각종 뭐 동아일보도 뮤지컬 콩쿨 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IP를 유지해줘야 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진우 건축가님도 되게 유명한 건축가이신데 이분이 아트웍을 본인의 작품들을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서울시 그 대전에서 달력도 만들어내고 하시는 너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들을 그림으로 그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건축가십니다. 그러면서도 화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의 그 SNS에서 자랑을 하고는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오디션 우리 그 그렇죠, 엔돌핀 그렇죠. 플랫폼 같은 걸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거를 이용해서 2차 창작이나 향유했으면 좋겠다 하고 직접 작가분들도 많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아까 양 작가님 같이 일반인들 또 자기 영역에서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내면에는 자랑도 하고 싶고 또 뭔가 융합하고 싶어하는 이런 MZ 세대들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므로써 작가와 홀더와 기업들이 웹3 정말 탈중앙화되어서 저희가 이 안에서 서로 이익을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점점 네, 니즈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글로벌로 네.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남기태 실장님, 거기 같은 경우도 NFT 그 자체 프로젝트도 있지만 작가, 기업, 협업이라든지 NFT 기반 그 웹 3.0 온보딩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연결 사업을 하나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NFT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그렇죠. 산업이 형성이 되려면은 그렇습니다. 기업과 예. 기관들이 함께 또 들어와야 됩니다. 작가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거나 기술력이 없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쌓인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기업들과 기관이 웹3에 잘 온보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지금의 화면에 보이는 얘기했던 그 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지마켓과 함께하는 스마일미아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마켓과 함께하는 스마일미아. 맞습니다. 예. 지마켓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IP가 기존에 없으셨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웹3에 들어와서 NFT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기업의 마케팅 요소로 활용을 그렇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것만 위해서 IP를 새롭게 발행한다라는 거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경비잖아요. 리스크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의 이런 웹3 시장에서 유명한 미아라는 IP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또 다른 그렇죠. 2차 창작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또 커뮤니티를 모으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기존에 있던 IP와 또 미아의 IP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아실 텐데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 한 번쯤은 그렇죠, 다 그렇죠. 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애니팡에 있는 IP와 미아의 IP가 합쳐져서 기존의 애니팡 게임을 하시던 분들과 또 웹3에 있는 미아를 좋아해 주시는 팬덤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는 또 글로벌을 타겟으로 이번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글로벌 타겟으로 한 26만 명 정도의 팬덤이 한 번에 형성이 되어서 그럼 그게 그 26만 명 중에 외국인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돼요? 저희가 완전 글로벌로 타겟을 했기 때문에 26만 명 중에 한 80% 이상은 글로벌 유저로 확보가 그럼 되어 이게 있습니다. 국가는 동남아입니까? 아니면 어, 중국? 특정 국가를 선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동남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미국도 26만 있을 중에서 80%가 외국인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글로벌을 타겟으로 하는 NFT 프로젝트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도 또 함께 하고 있고요. 혹은 반대로 기업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IP를 그렇죠. NFT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홈쇼핑과 한 벨리곰이라는 NFT가 아마 그런 케이스일 텐데요. 이제 벨리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워낙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워낙 유명했던 IP인데 사실 이제 기존의 웹2에서의 IP가 가져갈 수 있는 역할과 웹3로 넘어왔을 때 IP가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은 또 약간 다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웹3에서의 벨리곰이 또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팬덤이 구성이 되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또 기획도 하고 또 이 운영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NFT는 아까 세부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코인과 연결이 NFT 토큰이잖아요.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의 침체에 따라서 인기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면 코인 시장에서 핵심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것이 핵심 사업인데 우리 김기영 모핑아이 대표님 네. 그 NFT 콘텐츠 신뢰성 확보 관련한 사업을 한다고 아까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시청자들에게 좀 이해가 기억에 남도록. 네. 그러니까 NFT라는 것 자체가 위변조가 안 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이나 국내에 다양한 메인넷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짝퉁 그렇죠. 실명 그런 NFT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실제 이 컨텐츠 자체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를 저희 이제 조폐공사와 아까 함께 한다고 했던 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대행을 해주는 것까지 저희 이제 이번에는 고도화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 모든 창작물은 창작이 시작되는 동시에 다 이제 사실 저작권이 생기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국내외에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변리사 합격하고도 저희 회사 이제 들어온 직원들 그리고 저희 회사 인턴을 하려고 했던 이제 다양한 직원들 중에서 변리사 이미 합격한 직원들이 3명이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함으로써 그 직원들과 함께 이런 IP 지재권 관리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이번에는 조폐공사와 함께하는 부분과 또 저희가 별도로 변리사 TFT들과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해서 고도화해서 진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IP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모든 창작 활동에서 생기는 IP들을 저희가 그 법적으로도 나중에 충분히 응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그 조폐공사하고 주관 사업자가 조폐공사입니까? 이 저희가 변리사 TFT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 회사가 단독으로 지금 진행을 예.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국가가 빨리 채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NFT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 문제, 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확보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한국의 NFT가 세계로 진출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그 대기업이 발행 운영하는 NFT 그리고 중소 기업이나 개인이 발행하는 NFT 이게 서로가 차이점이나 특성이 좀 있다고 하죠. 우리 남 실장님, 대기업, 중소, 개인 이 간의 그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게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인가 혹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NFT를 하나의 수익원으로 보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요. 수익원으로 보는 시절은 지났다. 맞습니다. 그럼 투자형이 안 되겠네요? 단순히 투자형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마케팅비를 썼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케팅 툴 중 하나로서 맞습니다. 예. TV에 뭐 광고를 내기도 했고요. 혹은 뭐 유튜브에 광고를 뭐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기업은 그렇게 TV에 광고를 내고 유튜브에 광고를 내면은 사실 이 광고를 보고 우리 제품을 사거나 혹은 우리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휘발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로 만들고 여기서 부가적인 뭔가 지출이 이루어진다라거나 혹은 커뮤니티 사이에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가 그렇죠, 창출될 그렇죠. 수 있는 예.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 양 작가님 같으시죠. 맞습니다. 개인도 사실 팬덤은 똑같이 예.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아마 형태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뭐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베네핏과 네. 개인이 줄 수 있는 유틸리티와 베네핏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브랜딩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나의 초기 팬덤들을 형성을 해서 내가 앞으로 내가 내 작품들 그리고 나의 그림들을 좋아해주는 초기 이런 코어 멤버들을 모으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의 시장 규모가 460억 달러, 2026년도에 1,200억 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의 인앱 구매의 40% 정도가 앞으로 NFT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우리 김기영 대표님. 네. 김 대표님은 처음부터 시장이 글로벌이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NFT가 외국 시장에 진출한 사례, 앞으로 이제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까지 시장 사례는 사실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21년도에 NFT 거래 플랫폼 DPT 게이트웨이 여기서 비슷한 이상 작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대기업들이 NFT를 발행해서 뭐 진출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성공을 했다라고까지는 좀 어렵게 보여지고 특히 작년에 NFT가 코인인 양 이렇게 약간 버블처럼 그렇죠. 올라갔던 그런 현상들 때문에 오히려 NFT에 대한 거를 코인처럼 진행을 했던 작품들은 오히려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 네, 같고요. 예, 예. 오히려 아까 양 작가님과 이런 일반인들이 이런 나의 지재권을 NFT화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국내 에듀테크 산업협회 산하의 외국어학원 총연합회와 함께 또 영어 학원들과 함께 영어 교재를 NFT화해서 그 외국으로 진출하는 플랫폼 프로젝트를 저희가 착수를 하고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IP를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사실 그림뿐만 아니라 IP를 이미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창작물을 가지고 있는 교재나 네. 이러한 것들까지 NFT화해서 해외로 진출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시장은 점점 확대가 될 거고 특히 한류 문화가 이제 저희가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뿐만 아니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한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나 이런 걸 갖고 싶은 거가 되게 많아서 저희는 글로벌로 가면서 이거를 지재권을 팔고 한국어나 외국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 사업 활성화까지 저희는 고려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실제 바르셀로나 가서 한류의 우리 작품들을 저희가 전시를 했을 때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아트 NFT를 해서 했을 때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는 조금 더 한국에 좀 특화된 작품들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는데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문제를 짚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재 그 G10 소위 말하면은 전 세계 10등 국가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아트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디지털 산업혁명 쪽에서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봅니다. 우리 그 남 실장님, 실제 현업에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김기영 대표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NFT 예를 들어서 뭐 아트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등등 진출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한류를 다시 말하면은 뭐 노래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는 정수 깊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진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NFT라서 뭔가 글로벌 진출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그건 다른 것 수단이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서 경쟁력이 있는 어떤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림 핵심은, 작품이 될 예. 수도 있고요. 예. 그것들을 유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맞습니다. NFT가 활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NFT를 글로벌화하겠다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아까 앞에 김기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또 K 문화, K 푸드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에서 많이 먹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NFT화를 해서 그들에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월체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힘이 또 세계적으로 많이 먹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평범한 했던 우리 그 동화 작가가 NFT 그리고 웹 3.0과 연결을 하면서 멀티 창작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동안 생활 속에서 늘 접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연결을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은 NFT가 과연 우리 국내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까지도 과연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것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순서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